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즘 카페를 가보면 대학생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시험 기간이고 뭐 끝난 학교도 있고, 이제 그래서 대학생들은 방학이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시작한 학교도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이 끝났거나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카페에 가면 노트북이나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가외할 때 여름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방학 때는 카페에서 제가 수업을 많이 했어요. 어, 더우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왜 작은 데는 아니더라도 보통 말하는 우리가 왜 흔히 아는 그런 카페 뭐 2, 3층으로 돼서 2, 3층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카페 많잖아요. 커피숍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이제 거기로 오라고 하죠. 거기 가면 이제 그 아이가 학원 갔다가 와서 간단하게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과외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무슨 숙제도 하고 시원하니까 어머님들도 뭐 거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른 어머님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저희 과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영어 수업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방해 안 되게. 요즘은 그게 새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것도 시원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많이 하죠. 어, 저도 집중을 좀 하거나 좀 시원한 데서 좀 편하게 뭘 하고 싶으면 집보다는 커피숍으로 노트북을 갖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사람들이 이제 야 도서관에 가는 게 훨씬 조용하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아 하는데 그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면 도리어 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고시를 준비하거나 어떤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조용한 데서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그 뭐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 그냥 일반 시험 공부를 한다는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백색 소음이라 그러죠. 약간의 음성거림, 음악도 약간 크지 않게 나오고, 뭐 그런 소음 가운데서 내가 집중을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학생들이 더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요즘은 참 좋아요. 커피숍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음료수도 마시고. 요즘에 그 강남에 어디 가면 금요일만 되면 24시간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불금불금 그래서 막 금요일을 뭐 신나게 마시고 놀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어, 금요일 밤만큼은 어, 책을 읽자 그래서 그 카페는 금요일만 그렇게 24시간 개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10,000원인가 얼마를 내면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먹을 수도 있고 책이 굉장히 많아서 빌려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책을 갖고 와서 읽을 수도 있는, 뭐 그렇다고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도서관도요, 독서실도 예전에는 쭉 있잖아요. 그 우리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 보면 그 아이들 공부하는 독서실 조용한 그런 데가 아니라 약간 카페형 독서실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실이라는 그 어떤 독서실이 갖고 있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카페형 독서실, 그래서 물론 조용히 공부하는 곳도 있지만 약간의 백석 소음이 깔린, 그리고 테이블도 좀 이렇게 개방되고 좀 넓고 자유로운 그런 독서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이 공부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집중하는 공간을 이렇게 좀 자기가 맞춰서, 자기한테 맞춰서 그런 공간이 제공된다면,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훨씬 좋은 거죠. 저는 찬성입니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선후배도 그렇고, 그, 누가 고민을 얘기를 하면, 야야, 누가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근데 내가 한마디도 못 해줬어.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물어보죠. 사실은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맨 처음에는 그런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그, 잘 들어주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들어주고, 별로 이렇게 어디 가서 남한테 얘기를 옮기거나 그러진 않고, 혼자 어디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릴 때는 뭐 친구들 얘기니까 뭐 나름 어떻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성인이 돼서 어떤 고민을 들으니까 듣긴 잘 듣는데 약간 미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심리학 책도 보고 혼자 공부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거나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여러분한테 사실은 답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약간의 추임새를 넣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다고 해서 건성으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아 그랬구나, 아 걱정 많이 됐겠다,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여러분은 난 대답을 못 해줘서, 위로를 못 해줘서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잘 들어주는 내 편이 하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답을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답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약간 얘기가 빗나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어떡하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가 최대한 나는 이 사람이면 어때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할까 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을 얘기해 준다는 건 함부로 하는 건 못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말한 사람은 벌써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번 그러죠. 그러면 뭔가 들어준 사람이 어떨 때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쟤는 할 거 미리 정해놓고 나한테 왜 물어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살짝 얘기는 빗나갔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웬만하면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미리 확실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플랜 A, 플랜 B를 쭉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선택할 거고 그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거지, 그 전까지 단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고민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거야. 라든가. 무조건 또 그 말하는 사람의 상대방 욕을 막 너무 한다던가. 야, 너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니? 그건 고민도 아니다, 야. 나 같으면 벌써야, 아이고, 야, 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너 뭐 그런 걸 고민이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하면 되지? 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고민을 털어놓고 나한테 얘기를 할 때는 100% 내가 먼저 받아들여줘야겠다. 어떤 충고나 뭐 어떤 그런 거는 나중 일이죠.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야,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여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들어주면은, 더 이상 어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대접을 해줄까에 대한 공부는 그런 궁금함이나 그런 걸로 미안함이나 그런 걸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 편이 돼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객관적이야 이러면서 비판의 마음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 정말 짜증나죠. 고민을 털어놓는 그 사람이 짜증나고 더 서운한 거죠.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때는 그 실망감, 그 서운함, 그 배신감은 10배, 20배로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 휩쓸리면 안 돼. 너무 막 그 편에 서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의 얘기고요. 어떤 나의 가족, 나의 부인, 나의 아이가 들어올 때는 일단 그 사람이 힘들겠구나. 나는 네 편이야. 라는 거를 100%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거고, 어느 부분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알아요. 내 잘못을 완전히 100%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잘잘못을 떠나서 순수한 또 다른 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실험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 동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실험하는 것 외국에서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프레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들이 동조, 복종, 그런 거를 구분하는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조를 보면 정확하게 A, B, C 중에서 그 누가 뭐래도 B가 답인데, B가 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뺀, 만약에 답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한 8명쯤 된다? 그러면 나를 제외한 7명은 다 A를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번, 1번부터 10번 내지는 20번까지의 질문을 했는데 앞에 한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틀린 답을 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작 그 실험 대상자는 많은 퍼센트가 B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A로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동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때 C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나, 아니면 자기처럼 B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B가 정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실험자가 정답을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차라리 C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A도 답도 아니고 C도 답도 아니고 B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은 A가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C가 정답이라고 대답하던가 B가 정답이라고 대답을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실험자는 정답을 말할 퍼센트가 예를 들어 만약에 20%였면 6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뭐냐면 그만큼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한 사람, 내 편을 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내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 요즘에 뭐 우울증이나 굉장히 뭐 불안, 뭐 공황장애 이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장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누구한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 때 누가 한 사람, 나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답을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들을 때는 오로지 나는 네 편이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심으로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보낼 때 보면 맨 끝에 이제 뭔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애매할 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루 초반에 뭐 화이팅 뭐 오늘도 힘내 그런 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잖아요. 좋죠. 꼭 무슨 시험을 닥쳤거나 무슨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는 때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응원을 한번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화이팅! 힘내!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하루, 뭐, 이런 응원은 물론 매일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겹치면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주관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화이팅해요. 맨날 어떻게 힘내고, 맨날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카톡의 마지막 인사에 그런 거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릴렉스. 오늘은 하루 게으름 피우기.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것도 굉장히 또 다른 힘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다가 하루쯤은, 아니면 한두 시간쯤은 늘어지고, 릴렉스해지고, 굉장히 게으러지는 그런 시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누군가에게 오늘은 릴렉스 이런 마지막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화이팅 하세요, 뭐 여러분 잘 이기세요 하는데 오늘은 저도 그렇게 끝맺음 좀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무늘보처럼 게을러지세요. 감사합니다.